주자청이 살았던 시기를 보니까 뭐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되기 1년 전에 사망했네요. 나이를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문일따 배웠는데 문일따보다 형아예요, 동생이에요? 1살 형아예요. 1살 형아고, 주자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배우신 분이었대.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많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혹독하게 훈련을 한 게 글쓰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자청의 논술 선생님이었던 거야. 밥만 먹으면 저녁에 글 작문한 걸 평가하고 빨간펜 선생님처럼 평가를 하고 혼나기도 하고 칭찬도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글을 많이 쓰는 연습을 했대요. 참고로 주자청은 원래 이름은朱自华라고 하는 사람. 주자청은요, 드물게 필명이 아니라 본명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본명이 아니라 개명을 했어. 20대. 원래 이름은朱自华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 아들 이름 지을 때 소식의 식구 중에서 푸여시주, 시수, 그러니까 뱃속에, 그러니까 사람 머릿속에 시서가 많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의 치, 기운이 쯔화, 절로 빛난다라고 해서朱自华라는 이름을 지었고, 자는 또 따로 있어요. 페이시엔이라고 있는데 자기가 20대에 말가질이라 해서 쯔칭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작가의 이름을 쓰라라고 하면 실제 문제 한번 나왔었어. 이름 쓰라는 거 그냥 주자청이라고 쓰시면 돼요. 참고로 이 사람은 북경대 철학과 출신인데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겠지. 얼굴을 좀 봐야 이제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얼굴 한번 보면서 설명할게요. 딱 보면 성격이 좀 보여, 이 사람. 일단 순박하고 좀 착한 이미지. 북경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북경대 철학과를 나와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고향 근처로 가서 5년 동안 중학교 교사를 했다 그래요. 중학교 교사를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에요, 주자청. 중학교 교사를 5년 동안 하다가 이 사람하고 친한 친구가 위핑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핑보가 누구냐면은 우리 오늘 산문 중에서 桨声灯影里的秦淮河라고 하는 산문을 배울 텐데, 달밤에 노젓는 소리 들리는 진회하라고 하는 산문이 있는데, 위핑보하고 주자청하고 같이 남경에 있는 진회하에 놀러가서 뱃놀이를 하다가 둘이 똑같은 제목으로 산문을 쓴 거예요. 근데 주자청 거는 굉장히 극찬을 받았는데 위핑보 거는 그다지 그냥 극찬을 받지는 못하는데, 위핑보가 청와대 중문과 교수인데 이 사람 전공이 뭐냐면 뭘 연구하냐면은 홍로몽 학문하는 걸 뭐라고 홍학이라고 하잖아요. 홍학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위핑보인데 그 사람 추천으로 청와대 중문과 교수가 돼.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문일따가 청와대 중문과 교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같이 있었던 5명 중에 3명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20년대 후반에 문일따처럼 어딜 가나 서남연합대학으로 내려가. 근데 주자청은 맨 처음에 뭐의 문단에 발을 내디뎠다 했죠? 뭐로? 시로. 주자청은 시도 쓰고요. 소설도 썼어. 그쵸? 근데 주자청이 지금 뭘로 성취가 높다고 배운다 했죠? 산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자청의 시랑 소설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산문만 봅니다. 참고로 1922년에 그럼 주자청 몇 살 나이죠? 주자청 24살인가? 이때 위핑보하고 같이 문학연구회에 시외刊 시월간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만약에 주자청을 시로만 보면 시 산문인데 왜 시? 근데 맨 처음에는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워낙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산문을 뭔가 예쁘게 짓는데 일가견이 생긴 것 같아. 그 재능도 있었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킨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빠 파파보이 같은, 그러니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북경대 철학과 가서 이제 합격을 하자마자 집에서 뭘 시켰냐면은 결혼을 시켜버려. 역시나 빠오빠운 혼인 시켜. 그러면 이 사람 딱 얼굴 보니까 머리 싹 넘기고 안경 쓰고 샌님처럼 생겼잖아요. 아빠 명령 잘 거역하지 못할 것처럼 생겼죠. 빠오빠논인에서 결혼해서 잘 살아. 애를 어디서는 뭐 5명, 6명 그러는데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와이프가 31살이니까 30대 초반에 죽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거의 2년 터울로 애만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도 빠빠눈인 했는데 아이를 많이 낳고 사는데, 이 사람이 청와대학 교수로 있을 때 청와대학의 기숙사에 아내하고 자녀를 다 데리고 와서 사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자녀 이렇게 재우면서 밤에 나와서 이렇게 겪었던 경험을 쓴 산문이 바로 하당월세, 허탕위에서. 그게 우리 시험에 무려 2번이나 나왔어요. 허탕위에서. 그리고 20대 초반에 북경에서 대학 다닐 때 아버지한테 이제 집에 갔는데 할머니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마침 아버지가 실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되게 날카로워져 있고 아빠가 되게 초라해 보이고, 이 시기에 자기는 북경 가고 아버지가 기차역에 배웅 나왔을 때 아버지가 귤 사다 주면서 가시는 모습, 귤 사러 가는 모습,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몇 년 후에 산문으로 썼는데, 그게 그 유명한 빼잉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산문이 우리 시험에 또 나왔었어요. 초반기에. 그래서 주자청이 예전에는요, 시험으로 치면은 당송 8대가 한유 유종헌만큼 많이 나왔던 산문 대가. 근데 요즘엔 주자청이 안 나와. 대신에 주자청하고 같은 시대에 좀 친했던 누구의 저기가 많이 나오냐면 양실추, 샤면준 이런 사람들. 그 다음 펑즈카이, 풍자계 있잖아. 남영 방문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기출문제 특강 참고로 다 올라갔어요? 중고급 독해까지 다 올라갔어요. 보고 계시죠? 되게 많죠, 양이. 그러니까 일단 빨리빨리 무슨 문제 나왔는지 한번이라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자청이 잘 안 나오고. 근데 주자청은 산문에 있어서 성취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내는 여기 뭐 굳이 얼굴을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참고로 이 주자청이 결혼해서 아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재혼을 하는데 그 재혼 아내가 처녀예요. 처녀인데 주자청 교수와 결혼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인데 교수님과 결혼해서 내가 낳은 자식 아닌 6명을 다 키운 거예요. 되게 힘들었겠지. 근데 주자청은 자기 빠빤혼이나 웬페이치스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산문을 썼어요. 그게 게이 왕친가 왕순가, 그러니까 죽은 아내에게라고 하는 산문을 되게 길게 쓰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막 그 주자청 자체가 필력이 좋아. 필체가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자청 산문을 사실 원문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중국어로 알고 중국어를 잘하고 중국어로 원문으로 소설이든 산문으로 읽으면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뭐냐면 이 작가의 필치가 느껴지지. 그러니까 주자청이 산문을 보면 노신 뭐 이런 사람하고 또 다르게 글이 참 예쁘고 섬세해. 되게 예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죽은 아내에게 보내는 그 편지처럼 글을 썼으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너무 멋있다 이러고 봤는데 끝에 보니까 좀 깨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재혼한 아내가 은이거든. 은이 데리고 자기 무덤에 갔다고 소개한다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어쨌거나 이제 자식도 키워야 되니까 이제 재혼해서 그 재혼 아내하고는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는 주자청이 오래 살지는 못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에 사망하죠? 아까 몇 살이라 해서 1948년에 사망했다고 나왔잖아요. 50에 딱 사망을 한 거잖아. 어디 가냐? 위가 그렇게 안 좋았대. 키가 작았는데 이 사람 처음에는 공부하고 앉아서 공부만 할 땐 되게 통통했었는데 아버지가 되게 힘들게 했나 봐. 여기 빼잉 보면 그냥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되게 좀 정신적으로 좀 그런, 주자청이 아버지 위로 형이 2명 있었는데 다 죽었대요. 어렸을 때. 자기 장남 노릇을 했는데 자기가 돈을 벌면 아버지가 거의 월급을 다 가져갔대. 북경에 와서 청와대 교수할 때도 거의 반 월급을 잘라서 아버지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는 첩하고 이렇게 살림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꼬장꼬장한 봉건 시대의 그런 아버지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방황하는 스타일처럼 안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통, 그다음 자식도 되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 교수 월급이 많지도 않았고 나중에 사망하고 나서 그 시체 사망하고 나서 입는 수의에 그 멀쩡한 옷이 없었대요. 다 기운 옷.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자식은 많았는데 그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를 애들을 먹여 살리기도 되게 버거웠던 그런 사람이었던 건데 성격상 내성적이고 안으로 담아드는 성격이어서 위장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암인가 위병으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거의 사망하기 전에는
말라가지고 30 몇 킬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자청 얼굴만 나오는 사진이 많은데 몸 보면은 아주 작고 되게 말랐어. 이제 주자청 교수로 살다가 사망하는 거죠. 그러면 주자청이 시험에 꽤 나왔다고. 우리 이따가 이제 기출 문제 볼 건데 보면은 뭐 이름 쓰는 문제도 나왔고 문학 연구에 쓰는 문제도 나왔고 산문도 몇 번 나왔다고요.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자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내용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로 처음 문단에 발을 내딛었다. 그게 시월간 1922년이에요. 하지만 주여 성치는 산문 방변이다. 그러니까 시험도 계속 산문만 나와요. 시나 소설 안 나와요. 있기는 있지만 안 나옵니다. 최초 산문의 민피엔이 뭐냐? 1923년 장성 덩잉리의 진화해라고 해서 진회하가 어디 난징에 있대. 남경에. 장이라고 하는 거 노거든요. 그래서 해석할 때 노 젓는 소리 들리는 진회화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따가 잠깐 보기는 볼 건데 친구랑 미핑보 교수랑 같이 뱃놀이를 가요. 참고로 주자청은 강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찌양난은 할 때 찌양이 뭐죠? 양자강 할 때 장지양 할 때 찌양이라고 했잖아요. 강남은요. 어디를 보면은 장강에 지류가 많으니까 수이샹 물의 고장이라는 도시가 되게 많아. 그럼 어떤 집은요. 집에 이웃집에 갈 때도 배 타고 가는 그런 도시가 많다고. 다시 말해서 배를 타고 즐기는 유시나 교통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주자청 그 고향도 어떻게 되냐면은 배를 타고 밤에 뱃놀이를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그 강에 배들이 많이 떠 있는데 그 배에 가기들이 노래하는 기생들이요 돈을 받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 그 선곡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노래 골라보세요. 그러면 나 이거 노래 불러줘요. 그러면 가기들이요 야시시한 옷을 입고 막 노래를 하는데 밤에 부르니까 조명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조명 켜. 그러면 이 남자들은 뭐 그래도 20대라고 하고 결혼했다고 해도 부끄러운 거지. 막 여자들이 막 야시시한 얇은 옷 입고 하니까 막 부끄부끄 하는데 노래는 되게 듣고 싶은데 결국은 돈 내고 노래를 들으면 뭐 뻔한 느낌이라는 건 알잖아. 근데 가기들 그 배에 호객꾼이 있어. 그 가까이 와가지고 노래 고르시죠 하는데 아니에요 하는데 그것마저도 부끄러워하는 거. 왜 그러냐면 깜깜할 때 우리 배는 조명이 없지만 가기가 타고 있는 배에 조명이 있으면 가까이 오면 내 모습이 나는 남들을 볼 수 없지만 남들은 내가 너무나 잘 보이는 상황인데 주자청이 너무 부끄러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산문이 첫 번째 산문 장성 덩잉리의 진화해. 이 산문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